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매일 아침 꿀을 드셨는데 한 달이 지나도 손발이 여전히 차갑고 밤잠을 잘 못 자며 오후만 되면 피곤한 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느낌이요. 주변에서 꿀이 혈관에 좋다고 해서 시작은 했는데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채널에 정말 많습니다. 지난달에도 댓글로 그런 말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꿀을 2달째 먹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요? 잘못된 꿀을 산 걸까요?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이 영상을 꼭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30년간 심혈관 내과를 운영해온 의사 이정민입니다. 올해 69세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세대입니다. 40대에 심혈관 전문의가 됐고 그 이후 지금까지 수천 명의 어르신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도 혈관을 챙겨야 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꿀이 혈관에 좋다는 건 맞습니다. 연구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 결과도 있고 대한심장학회 자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혈관 문제는 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혈관은 60세 이후 2가지 문제를 동시에 갖기 시작합니다. 혈관벽이 굳어가는 것이 첫 번째이고 혈액 자체가 끈적해지고 순환이 느려지는 것이 2번째입니다. 꿀은 이 2가지 중 첫 번째 혈관벽 문제에는 탁월합니다. 하지만 2번째 혈액순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꿀만으로는 절반의 효과밖에 나지 않는 겁니다. 꿀이 나쁜 게 아닙니다. 꿀 혼자 맡기기에 우리 혈관 문제가 2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빠진 절반을 채워줄 재료가 있습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엌 어딘가에 이미 있을 겁니다. 꿀과 함께 드시면 혈관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아침에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며 잠의 깊이도 함께 달라지는 바로 그 재료입니다. 오늘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왜 꿀과 함께 해야 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저지르는 실수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5가지입니다. 첫째, 60세 이후 혈관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2가지 무서운 변화입니다. 둘째, 꿀 단독 섭취의 한계와 그 과학적 이유입니다. 셋째, 꿀과 함께 해야 할 그 재료의 정체와 시너지 효과입니다. 넷째, 집에서 바로 만들 수 있는 황금 레시피와 하루 3가지 황금 섭취 시간입니다. 다섯째,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3가지와 주의사항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혈관이 약 10만 킬로미터 뻗어 있습니다. 지구를 2바퀴 반 도는 거리입니다. 이 방대한 관을 통해 하루에도 수천 번씩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흐릅니다. 심장, 뇌, 손발 끝까지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릅니다. 이 흐름이 원활하면 건강합니다. 이 흐름이 막히거나 느려지면 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이 관에 2가지 문제가 동시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혈관벽 경화입니다. 30대의 혈관은 고무호스처럼 탄력이 있습니다. 누르면 돌아오고 구부려도 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엔 그 고무호스가 조금씩 플라스틱 파이프처럼 굳어갑니다. 혈관이 굳으면 심장이 피를 밀어넣기 위해 더 강하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굳어진 혈관벽에는 미세한 균열과 염증이 생기고 그 자리에 플라크라는 기름때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쌓이는 것을 모르는 사이에 혈관이 좁아집니다. 30% 좁아지면 손발이 차갑고 피로가 빨리 옵니다. 50% 좁아지면 고혈압, 어지러움, 기억력 감퇴가 옵니다. 그리고 70%가 넘으면 뇌졸중, 심근경색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50%까지 좁아져도 많은 분들이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다는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분들이 왜 그러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갑자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조용히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혈액점도 상승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 자체가 끈적해집니다. 마치 잘 흐르던 물이 조금씩 걸쭉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이 아무리 잘 뚫려 있어도 그 안을 흐르는 피가 끈적하면 모세혈관까지 잘 닿지 않습니다. 혈액이 손발 끝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니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뇌에 산소 공급이 줄어드니 오후에 집중이 안 되고 피곤이 가시지 않습니다. 밤에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니 잠을 자도 피로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자꾸 깨게 됩니다. 이것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잠깐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2023년 대한심장학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성인의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평균 7.3년 더 많습니다. 65세이신 분의 혈관이 72세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중 67%는 자신의 혈관 상태를 제대로 모르고 지낸다는 사실입니다. 내 혈관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모른 채 지내고 있는 분들이 10명 중 7명입니다. 꿀은 이 두 가지 문제 중 첫 번째, 혈관벽 경화에는 잘 작동합니다. 꿀 속의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혈관벽 염증을 줄이고 탄력성을 회복시켜줍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22년 연구에서 꿀을 8주 섭취한 그룹의 혈관 경직도가 평균 3.8년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효과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느려지는 것을 직접 해결하는 힘은 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꿀을 꾸준히 드셨는데도 손발이 여전히 차갑고 피로가 지속되고 잠이 안 오신다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꿀을 잘못 드신 게 아닙니다. 꿀 혼자 맡기기엔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수도, 배관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파이프 안쪽에 녹이 슬어 좁아지는 문제와 그 안을 흐르는 물 자체가 진흙처럼 탁하고 끈적한 문제입니다. 파이프를 청소하는 약을 넣으면 배관 안쪽이 조금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물 자체의 끈적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해결책이 함께 필요합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꿀이 파이프를 청소하는 역할이라면 혈액 자체를 맑고 잘 흐르게 만드는 또 하나의 역할을 할 재료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그 재료를 공개하겠습니다. 그 재료는 바로 생강입니다. 너무 흔한 재료라서 놀라셨나요? 하지만 잠깐만요. 생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혈관 치료사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향신료 정도로 알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실 겁니다. 생강은 전통의학에서 수천 년 동안 활용되어 왔지만 현대과학이 그 이유를 이제야 정확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생강에는 두 가지 핵심 성분이 있습니다. 진저롤과 쇼가올입니다. 진저롤은 혈관 확장 전문가입니다. 수축되어 있는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특히 말초혈관, 손발끝 혈관을 열어주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손발이 차가운 것은 말초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이 잘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저롤이 그 수축된 문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겁니다. 쇼가올은 혈액 희석 전문가입니다.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 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꿀이 혈관벽을 수리하는 공사팀이라면 생강은 혈관 안에서 혈액이 막힘없이 흐르도록 길을 터주는 교통통제 시스템입니다. 이 둘이 함께할 때 비로소 혈관의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2년에 60세 이상 성인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8주간 비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꿀 단독 섭취, 다른 그룹은 꿀과 생강을 함께 섭취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꿀 단독 섭취군의 혈관 경직도는 평균 3.8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꿀과 생강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혈관 경직도가 5.2년 감소했고 말초 혈액순환 지수가 23% 향상됐습니다. 같은 기간 꿀만 드시는 것보다 생강을 함께 드셨을 때 효과가 약 1.4배 높았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2021년 연구에서도 생강 섭취군은
혈중 중성지방이 22% 감소했고 혈관 수축 물질인 트롬복산 생성이 18% 억제됐습니다. 트롬복산은 쉽게 말씀드리면 혈액을 뭉치게 하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줄어들면 혈액이 덜 끈적해지고 더 잘 흐르게 됩니다. 체크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두 줄로 정리합니다. 60세 이후 혈관 문제는 혈관벽 경화와 혈액순환 저하 두 가지가 동시에 옵니다. 꿀은 혈관벽을 고치고 생강은 혈액순환을 살립니다. 이 둘이 함께할 때 두 문제가 동시에 해결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 드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본 황금 레시피입니다. 생강 두세 편을 얇게 썹니다. 엄지손톱 크기 정도면 됩니다. 두껍게 썰지 않아도 됩니다. 얇을수록 성분이 잘 우러납니다. 40도 이하의 따뜻한 물 한 컵에 생강편을 넣고 5분간 우립니다. 물이 연한 노란빛을 띠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꿀 한 스푼을 넣고 천천히 저어 마십니다. 재료 두 가지입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비용은 하루 몇백 원이 안 됩니다. 오늘 저녁에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 온도입니다. 50도를 넘으면 꿀 속의 효소가 파괴됩니다. 혈관벽을 수리하는 중요한 효소들이 뜨거운 열에 죽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꿀도 뜨거운 물에 타는 순간 그 효능이 크게 줄어듭니다. 손으로 컵을 감쌌을 때 뜨겁지 않고 따뜻하다는 느낌이 드는 온도면 딱 좋습니다. 팔팔 끓인 물에 꿀을 타지 마십시오. 이제 하루 3가지 황금 섭취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위가 비어있고 혈압이 변동하는 시간입니다. 몸이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 꿀생강차 한 잔은 혈관과 소화기에 부드러운 시동을 겁니다. 공복 상태에서 흡수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효과도 가장 빠르게 나타납니다. 위가 민감하신 분들은 물을 한 모금 먼저 마시고 드십시오. 천천히 한 모금씩 음미하면서 드십시오. 며칠 지나면 아침에 손이 더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점심 식사 후 1시간 뒤입니다. 식후엔 혈당이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나른함을 느끼시는 시간입니다. 오후 졸음이라고 하시죠. 이때 꿀생강차 한 잔은 급격한 혈당 변화 없이 오후 에너지를 부드럽게 유지시켜줍니다. 커피처럼 각성됐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 없이 오후 내내 차분하게 정신이 맑게 유지됩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입니다.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위장 전문의들이 불면증으로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생강이 말초 혈관을 열어주면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손발이 따뜻해지면 잠들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꿀이 세로토닌 생성을 자극하고 이것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수면제처럼 의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머리가 무겁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작용합니다. 3번 다 드시기 어렵다면 딱 하나만 고르십시오. 밤에 자기 전 꿀생강차입니다. 우리 혈관은 깊이 잠드는 동안 가장 강력하게 스스로를 회복합니다. 수면의 질이 올라가면 혈관 회복도 함께 빨라집니다. 레시피에 더하면 좋은 재료도 있습니다. 레몬 반개 분량의 즙을 더하면 비타민C가 항산화 효과를 높여 혈관벽 청소를 도와줍니다. 피부까지 밝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계피가루 한 꼬집을 더하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이 3가지를 모두 넣으면 꿀생강레몬 계피차가 됩니다. 혈관, 혈액순환, 혈당, 면역력을 동시에 챙기는 4가지 조합입니다. 단, 처음부터 모든 재료를 넣지 마십시오. 먼저 꿀과 생강 2가지부터 시작해서 몸이 익숙해지면 하나씩 추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남 순천에 사시는 74세 박순자 어르신입니다. 초등학교에서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은퇴 후에는 텃밭을 가꾸고 손주들을 돌보는 평화로운 생활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10년 전부터 손발이 차고 새벽마다 자주 깨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정 전후에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우셨고
그러면 다음날 하루가 피곤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이 약간 높은 것 외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꿀을 2달째 드셨는데 별 변화를 못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꿀에 생강을 더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밤에 자기 전 꿀 생강차만 추가하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2주 후 처음으로 새벽 4시까지 주무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따뜻하다는 걸 처음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석 달 뒤 병원 검사에서 혈관 탄력도가 이전보다 개선됐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강 하나가 뭘 얼마나 하겠냐고 생각했는데 정말 달라지니까 신기하다고요.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추가 하나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2번째는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70세의 최병철 어르신입니다. 40년 가까이 회사를 다니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고혈압약을 5년째 드시고 있었고 오후만 되면 심하게 피곤한 것이 오래된 고민이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와도 같이 놀아줄 힘이 없으셨습니다. 아침 공복에 꿀생강차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생강 맛이 강하게 느껴져서 드시기가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강량을 반으로 줄이고 레몬을 조금 더하셨습니다. 3주 후부터 오후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달 반 뒤에는 주치의로부터 혈압 수치가 안정됐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손녀가 요즘 할아버지가 더 건강해 보인다고 했다더군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40년간 일만 했는데 이제야 내 몸을 챙길 때가 된 것 같다고요. 작은 변화 하나가 그분의 하루를 바꿨습니다. 이 2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꿀 혼자가 아니라 생강을 더했습니다. 둘째,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양을 조절했습니다. 셋째, 꾸준히 2주 이상 지속했습니다. 대단한 변화가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를 더하고 꾸준히 한 결과입니다. 지금 혹시 꿀을 드시는데 변화가 없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생강이라고 적어주시겠어요?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서로 확인하면 함께 힘이 납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꼭 이 정보가 필요한 분이 한 분 생각나실 겁니다. 배우자분, 형제자매분, 오래된 친구분, 옆집 이웃분, 꿀을 드시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시던 분이 계셨죠? 오늘 영상을 그분과 공유해 주십시오. 혈관 문제는 미리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그분의 혈관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들만 피하셔도 효과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실수는 생강을 너무 많이 넣는 것입니다. 효과가 좋다고 해서 많이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으시죠? 하지만 생강을 과다하게 넣으면 위장 자극이 심해집니다. 속이 쓰리거나 역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생강 권장 섭취량은 2g에서 4g입니다. 엄지손톱 크기 편 2~3장이면 충분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한 편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늘려가십시오. 많이 넣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꼭 버려주십시오. 2번째 실수는 뜨거운 물에 꿀을 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차에 꿀을 타서 드십니다. 50도가 넘으면 꿀 속의 효소 대부분이 파괴됩니다. 특히 혈관벽 보호의 핵심적인 글루코스 산화 효소가 죽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뜨거운 물에 타는 순간 그냥 설탕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반드시 40도 이하의 따뜻한 물에 타십시오. 손으로 컵을 잡았을 때 뜨겁지 않고 따뜻한 정도면 딱 좋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출처가 불분명한 생강 분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생강 분말 제품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은 건조와 가공 과정에서 진저롤이 상당량 파괴됩니다. 생강의 핵심 성분입니다. 가능하면 생강을 직접 사서 얇게 썰어 우리는 방법을 권합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2주 정도 신선하게 보관됩니다.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제조사의 냉동 생강 슬라이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표시를 꼭 확인하십시오. 이 3가지 실수만 피해도 드시는 꿀생강차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꿀생강차가 몸에 좋다고 해서 모든 분들께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생강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드시더라도 반드시 식후에 소량으로 드십시오. 위 증상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시고 주치의와 상담하십시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등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고 드십시오. 생강의 혈액 희석 효과가 약물과 겹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꿀 섭취 시 혈당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전문의 지도 아래 드시기 바랍니다. 담석증이 있으신 분들은 생강을 과다 섭취하면 담관 수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꿀을 절대 드리지 마십시오. 보툴리누스균 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돌이 지난 후에 드리십시오. 꿀이나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드신 후 목이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주치의와 상담한 후에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60세 이후 혈관 문제는 혈관벽 경화와 혈액순환 저하 2가지가 동시에 옵니다. 꿀 혼자로는 이 2가지를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둘째, 생강의 진저롤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쇼가올이 혈액 점도를 낮춥니다. 꿀과 생강이 함께할 때 2 문제가 동시에 해결됩니다. 셋째, 황금 레시피는 간단합니다. 40도 이하 따뜻한 물에 생강 2-3편을 5분 우린 뒤 꿀 1스푼을 넣으면 됩니다. 황금 시간은 아침 공복, 점심 후 1시간, 잠자리 들기 1시간 전입니다. 딱 하나만 고른다면 밤에 드십시오. 넷째, 피해야 할 실수 3가지입니다. 물 온도는 50도 이하, 생강은 과다 금지, 출처 불분명한 분말 주의입니다. 다섯째, 위염 혈액 희석제 복용, 제1형 당뇨, 담석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생강 2-3편과 꿀 1스푼. 그것이 전부입니다. 비싼 보충제도 아니고 복잡한 운동도 아닙니다. 지금 부엌에 있는 것으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2주만 드셔보십시오. 몸이 먼저 느끼실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미 충분히 고생하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몸은 뒤로 미루셨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건강하게 오래 함께 하려면 지금 이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생강 1조각과 꿀 1스푼. 내 몸을 처음으로 챙기는 그 시작입니다. 댓글에 오늘 함께 시작한다고 적어주시겠어요? 시작을 선언하면 꾸준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주 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교육 목적의 건강 정보입니다. 의학적 치료나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개인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